안녕하세요. 사무이님의 강원도 괴담을 듣다 보니 저도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 제보해봅니다. 저희 아버지의 고향은 강원도 정선인데요. 해마다 여름이 되면 친할머니 산소를 벌초하기 위해 정선으로 갑니다. 제가 12살 무렵이었던 당시만 해도 산골 마을이었던 정선은 도시에 비해서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중턱에 살고 있었는데 가끔 시골에 가면 놀거리가 너무 없었던 탓에 할머니가 키우던 강아지와 놀거나 닭과 소를 구경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죠. 그날도 여름을 맞아 아버지와 함께 시골에 간 저는 마을로 내려가서 장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시 장비를 보고 있었고 그동안 저는 근처에 있는 슈퍼에서 간식거리를 고르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슈퍼로 가던 저는 우연히 길가에 있는 우물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우물 앞에는 돌로 만든 의자가 있었고 우물 위쪽에는 지붕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여름 햇빛을 피해 잠시 우물의 지붕 아래 그늘로 들어간 저는 목이 말라서 우물의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더니 큰 소리로 저에게 고함을 치는 겁니다. 야, 이놈아! 거기서 당장 나와! 그 소리에 놀란 저는 물을 푸고 있던 줄을 놓고 곧장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아들 왜 그래? 넘어졌어? 네 아들이었어? 어? 어이 순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휴 오랜만에 뵙네요. 아버지는 제 뒤를 따라온 할머니를 보고 아는 척을 하며 인사를 했고 아버지는 놀란 저를 차에 태운 후 그 할머니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에게 고개 숙여 인사드린 후 차로 돌아온 아버지는 저에게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 너 우물 갔었어? 나중에 또 시골 놀러 오거든. 다시는 그 우물에 가면 안 된다. 알겠니? 행여나 밤에 나올 생각은 하지도 말고. 알았지? 알았어. 다소 엄하게 말하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뒷집 할머니가 마당에서 키우던 개가 놀랍게도 그 우물 속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개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그런 목줄을 달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물 안으로 들어간 건지 어린 제가 봐도 정말 기묘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또 시작이라며 저로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수군거렸고 개가 억지로 줄을 풀고 돌아다니다가 우물에 빠진 것으로 대충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 시절의 정선은 도시와 비교했을 때 발전이 덜 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반시설도 다소 부족했고 불이라도 나면 그것이 산불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상황도 가끔씩은 있었죠. 읍내를 제외한 다른 길들은 모두 비포장 도로였고 날이 어두워지면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우물이 밤에 더욱 위험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우물은 높이가 매우 낮아서 홀로 어두운 밤길을 걷던 사람이 그 턱에 부딪혀 종종 아래로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그 시간대에는 인적이 드물었으니 제때 구조를 받지 못하고 희생된 사람도 있었다는데 우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물을 뜰 일도 거의 없었으니까 뒤늦게야 희생자의 시신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산에서 내려온 야생동물부터 집에서 기르던 개가 빠져 죽는 일도 허다했고 결국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우물에서 죄를 지내기 시작하며 우물과 관련된 사고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을이 잠잠해지자 사람들은 어느덧 죄를 지내는 걸 거르게 되었고 그러자 언제부턴가 우물 근처에서 헛것을 보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누군가 우물 안에서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에
급히 뛰어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안쪽 벽에 매달려있던 무언가가 그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서 우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다는 그런 말도 있었답니다. 또한 과거에 죄를 지냈던 우물 앞 돌성에 누군가가 앉아있다거나 그 근처만 지나가면 괜히 우물 속을 들여다보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물에 빠졌다가 겨우 구조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읍내에서 술 한잔 마시고 밤에 혼자 집으로 걸어가는데 누가 우물 속에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막 달려가서 그 안을 내려다봤는데 시커먼 물 밑에서 머리를 산발한 사람 형체가 막 기어 올라오더라고. 그걸 멍하니 보고 있다가 겨우 정신 차리고 뒤로 잡아져 버렸지. 그 후로는 기억이 없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물 근처에 살던 주민들은 대부분 병을 얻어 죽거나 갑자기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흉흉한 일들이 이어지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귀신 붙은 우물 또는 저주받은 우물이라며 멀리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우물가로 가서 물을 뜨려고 했던 거였죠. 그걸 우연히 본 마을 할머니가 기겁을 하며 그렇게 절 말렸던 것입니다. 도로가 바로 옆에 있는 우물은 보통 성인 남성의 허리 높이도 안 되는 것인데 근처만 다가가면 한여름에도 서늘한 한기가 느껴지곤 했습니다. 어렸던 제 기억 속에 공포의 장소로 각인된 우물, 그게 아직도 있는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30살의 직장인입니다. 현 직장에서 4년차 근무 중에 올해 기숙사 이용이 만기가 되면서 드디어 생애 첫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설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고향인 대구에 갔다가 아버지가 들려주신 자취방에 관련된 실화를 제보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 아버지는 고향인 경북 영천을 떠나 대구에 있는 경북대에 진학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왕복 2시간 남짓한 거리를 통근 열차를 타고 날마다 통학했다고 하는데요. 1학년이 끝나갈 무렵에 같은 과 동기였던 경수 아저씨와 친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과는 지금도 가깝게 지내고 있죠. 당시 경수 아저씨의 집안은 상당히 부유한 편이었는데 아저씨의 아버님이 구미에서 택시회사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아저씨의 부모님은 외아들인 경수 아저씨를 위해 경북대 북문에 자취방을 얻어주며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해주었고 덕분에 아저씨는 그 시절에도 부족함 없이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저씨와 친했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분의 자취방을 제 집 드나들듯이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평소대로 경수 아저씨 자취방에 가보니 아저씨가 곤히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분이 워낙 절친한 사이인지라 그때 아버지는 자취방의 열쇠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깊이 잠이 든 아저씨 옆에 누워서 TV도 보고 라면도 끓여 먹으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이 피곤했던지 경수 아저씨는 몇 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았고 따뜻한 방에 누워있던 아버지도 어느새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눈을 떠서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고 이러다 막자 끊기겠다 싶어서 서둘러 일어나려는 순간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저씨 자취방에 온 것이 아침 9시 무렵이었는데 밤 10시가 넘도록 아저씨가 미동도 없이 그렇게 누워있었던 겁니다. 순간 연탄가스가 아버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고 너무 놀라서 잠이 확 달아나는 아버지는 아저씨를 미친듯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경수야, 경수야, 니 괴었나? 퍼뜩 일어나봐라. 다행히 아저씨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는데 아버지를 보더니 대뜸 오열을 하더랍니다.
뭐고? 임마 와 이라노? 야, 니 괴한나? 영아, 니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왔었지? 어? 맞다. 왜? 점심쯤에 TV로 복싱 보고 라면도 끓여 먹고 했지? 니 어찌 알았노? 니 자는 거 아니었나? 야, 이 새끼야, 내 좀 깨워주지. 네 아침에 집에 들어올 때 웬 여자가 같이 들어왔는데 그 카스나가 지금까지 내 눈 못 뜨게 손으로 눈곱을 잡고 내 몸 누르고 있었다. 내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불렀는데 니는 그것도 모르고 빈둥거리고 처앉아 있었나? 아, 진짜 뭐고 이거. 그 사건 후로 경수 아저씨는 서둘러 자취방을 나갔고 아버지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따로 수소문을 해봤더니 과거에 그 집에서 혼자 살던 여교사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수 아저씨의 자취방이 있었던 그곳이 지금은 대구 명물인 똥집골목 식당으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